2021년은 한류 열풍이 정말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창작자들의 좋은 작품, 그리고 이 작품을 널리 알린 번역가들의 노고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오버 더 트랜스는 그래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진행을 맡은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김지윤입니다. 첫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로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감독으로서도 그 입지를 다져가고 계신 분이시죠. 문소리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번역을 해서 번역의 신이라고 불리신다고 하는데요. 달씨 박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의 시와 소설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알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존 프랭클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세 분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영어, 일본어, 그리고 프랑스어 이렇게 세 분야에서 영화 콘텐츠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 문소리 감독님의 여배우는 오늘도가 결성 작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영화가 결선 대상 작품에 선정이 됐다라는 이제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이 영화를 대학원 시절에 네.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만든 작품인데 또 이렇게 번역 콘테스트에 제 작품이 쓰일 수 있다니 굉장히 반가웠고요. 다른 번역은 어떨까? 다양한 결과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 조금 기대도 됐었고요. 달시파케 선생님이신데 왜 선정을 하셨어요? 일단 무엇보다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고요. 대사가 너무 잘 만들었고 쉽진 않아서 아마 영상 번역이 시나 소설 같은 문학 번역하고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글자 수라든가 소설은 조금 길어질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주석까지 달아도 되는데 신이 끝나는 그 타이밍하고 글자 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고, 근데 영화가 있으니까 조금 생략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자막 읽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은 이 자막이 숫자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나요? 글자 수나 이런 거는 보통?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네. 42자까지 할 수 있는데 칸 영화제 가는 영화 37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 대사가 빨리 나오면 네네. 그것도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독님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이런 거 모르셨죠? 아셨어요? 조금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그 글자 수와 글자가 머무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공부를 해가며 뭐 물어가며 감수를 받아가며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민하는 작업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글 같은 걸 번역을 해본 적이 있어요. 소설 같은 거를. 근데 그걸 하면서 작가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아요. 번역자와 감독과의 만남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컨테스트 하신다고 할 때도 왜 이번에 왜 안 부르셨어요? 저? 바쁘실 것 같아서. 그런 거 같았어요. 그런 거 같았어요. 그런 것까지 부탁하기가 어려우신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번 번역 콘테스트에서 영어 부분 번역을 훌륭하게 하셔서 대상을 수상하신 김소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게 수상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수상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저는 이제 예선만 통과해도 목적을 이뤘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운 좋게 수상까지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사실 좀 얼떨떨하기도 한데요. 더 열심히 해서 그 수상자 타이틀에 걸맞은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수상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선정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번역에서는 좀 더 표현 잘 하셨고 실수 없었고 영화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전달할 수 있어서 선정했습니다. 본인이 번역한 것이 이렇게 자막에 입혀져서 영화에 나오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막상 그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 나오는 저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네, 아쉬운 부분들도 보였는데 그래도 뿌듯하긴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영어 번역을 좀 하셨어요? 국제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쪽, 그러니까 홍보 관련 일을 했었어요. 회사는 이제 다니지 않지만 프리랜서로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해왔고, 그러니까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일이든 취미든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 그러면 일과 저희 취미인 영화 감상 혹은 독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영화 번역 혹은 뭐 문학 번역 이런 것들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는 계속 번역가로 활동을 하실 생각이시죠?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진다면 쭉 하고 싶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을 이제 또 보신 건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좀 마음에 이렇게 딱 들거나 이렇게 아니면 좀 남는 그런 글귀나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영어 번역을 해줬던 친구는 저랑 오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대사를 썼는지 너무나 잘 속속들이 그냥 네, 알아요. 그 친구의 번역이 있었고 제가 이번에 이제 김소영 씨가 한 번역을 봤는데 짧은 표현들 아니면 좀 무례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더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달씨께서 제 작품을 결선작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볼 수 있다. 제 이제 영화에 예쁘다,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뭐 이런 여배우로 수식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쓸 때는 어떤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여성이나 여배우를 외모를 평가하거나 매력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혼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 같고 네, 그 부분이 좀 보면서 어떤 단어를 썼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본 지점이고요.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였어요? 아까 문소리 감독님께서 이미 이제 언급하셨지만 그 외모 평가에 관한 부분들 그런 이제 대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번역하면서 제일 저도 고민이 됐던 부분. 그 대사 속에 영화와 관련된 용어들, 뭐 작품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익숙하지 않은 네.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제 고민이 되고 그래서 유튜브에 관련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하는데 그 적용을 부분도 해서 되게 좋았어요. 제 50억 보라고 미쳤나 봐.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게 그 실제 원동현 대표란 분이 광해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래 번역에는 진짜 그대로 50억이라고 이분은 그냥 빅벅스라고 그냥 하셔가지고 이게 그래 50억이 거기서는 영화로 50억 너무 이게 사이즈가 다를 수 있잖아요. 거긴 기본 제작비도 굉장히 다르고 만약에 미국에서 본다면 빅벅스가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50억? 50억 갖고 누구 코에? 뭐 약간 이런 그런 맥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뭐 음료 같은 것도 라이스 와인 뭐 이렇게 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막걸리 그냥 막걸리 이렇게 쓰고 한단 말이에요. 프랭크 교수님 요새 트렌드가 그런 건가요? 트렌드라기보다는 저는 항상 문학 번역에서도 그래요. 일본 뭐 문학이나 일본 영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좀 자신 있게 잘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아예 처음서부터 이게 스시다, 맛있다, 먹어봐. 근데 먹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궁금해서 설명을 구하잖아요. 그게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맛이 없는 게 아니고 기대와 어긋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파전, 스시처럼 파전이다, 맛있다, 먹어봐. 먹어보고 나서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면 훨씬 좋고요. 그러니까 문학이나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도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역이 가는 케이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이 오빠를 올드맨이라고 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 공분을 자나했는데 네. 근데 올드맨 왜 그랬냐면 네, 이거 더빙판 번역인데 네. 그래서 오빠 하면 입술이 오 더빙 번역할 때 그런 거 다 생각해서 번역해야 돼요. 자막은 좀 다르게 했죠. 더빙 번역 진짜 어렵겠네요. 그 외에 또 굉장히 많은 오역 케이스가 있잖아요, 교수님. 많습니다. 근데 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번역들이 조금 더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감독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이 모자라다고.
근데 이 모자란 시간에 이제 번역은 또 거의 맨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번역하고 이걸 감수할 시간 없이 바로 앉혀서 내보내야 되고 그런 시간을 더 준다는 게 결국 돈의 문제이고 또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인식의 문제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우리만의 컨텐츠가 아니고 모든 컨텐츠는 글로벌한 컨텐츠일 수 있으니까 많이들 좀 더 얘기하고 더 주장하시고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옆에 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대우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좋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양질의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 또 훌륭한 한류 컨텐츠를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또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문소리 감독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번역을 또 한 분의 작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도 앞으로 만들면서 훨씬 더 신경 써야겠다,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훌륭한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여러 좋은 분들과 많이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프랭클 교수님. 금방 생각난 건데요. 번역 콘테스트 이런 거는 약간 공시력이 있고 이런 거 일단의 일종의 자격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단하는 식으로. 정말로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네.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신 것 같아요. 네. 탈시박계 선생님. 능력 있는 번역가 많이 필요해요. 차세대 번역들이 굉장히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인공 김수영 씨. 요즘에 워낙 이제 한국의 그런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번역가들이 그냥 번역가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 이제 문화를 알리는 어떤 문화 알림이 홍보의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자세로 앞으로 임할 것 같고 번역을 할 때 그리고 양 분야의 탑이신 달시파케 선생님과 또 프랭클린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소리 감독님. 진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몰라서 이번에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년에 또 있습니다. 내년에 제3회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컨테스트에 내년에 참여를 하시면 나중에 또 우리 달시파케 선생님 같은 훌륭한 번역가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 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꿈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